안녕하세요. 코리아그로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고추 농사를 위한 밑거름에 신경 쓸 시기입니다. 밑거름 시비는 성공 농사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정식 이후 추비, 물 관리 등으로 이 수확량을 더 올릴 수 있긴 하지만 이 밑거름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초기 초세와 근권 확보를 제대로 하고 또 이에 고품질 다수하게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추 밑거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거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작황과 수확량이 다를 수 있다는 사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올해 차이가 있다라는 게 지금 절반은 농가분들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퇴비 넣고 일반 복합비료 예. 뿌리는 관행으로 하셨고요. 예. 절반은 이제 퇴비 안 하고 저희 더블링 뿌리시고 엔텍 하이그린 예, 이렇게 맞습니다. 해서 밑거름만 달리 하신 거죠. 예, 밑거름만 달리했습니다. 밑거름은 관주는 똑같이 하시고. 했고. 예. 이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예. 보시다시피 막 거의 3m 가까이 돼서 여기 지금 일반 관행으로 하신 데예요. 예, 맞습니다. 보시면 사실 되게 좋아 보여요. 왜냐면 수세가 엄청 키도 크고, 왜냐면 이제 고추 키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키가 엄청 크거든요. 키가 큰데 절간이 엄청 길어요. 여기는. 예. 보시면은 절간이 엄청 길죠. 막 한 30cm 가까이. 절간이 막 예. 그래서 고추가 착가량이 예. 많아 풍성히- 보이지가 않아요. 제 키가 175입니다. 예. 예, 근데 키가 여긴 지금 저희 농법대로 하신 데인데 확실히 키가 엄청 작네요. 예, 키도 예, 작고 키가 딱 이제 선생님보다 조금 큰 정도인데, 예, 여기는 보면은 확실히 마디가 엄청 짧죠. 예, 마디도 짧고, 마디도 여기가 꽃이 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 마디마다 착과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저 마디마다 잠깐 여기 보시면은 예. 마디가 다 짧게 예. 짧게. 똑같은 거죠? 예, 품종 똑같은 거고. 예, 보시면 여기는 이제 똑같이 밑에 이렇게 수확하셨고요. 예. 보면 이제 마디마다 착과가 되면서 올라가고 예. 착과량이 이제 훨씬 많아요. 기록만 해놨는데 예. 거의 착과량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착과량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착과량보다는 중량으로, 중량 베이스로 딴 했을 게? 때. 예, 딴 수확한 걸로. 게 지금 중량으로 2배. 예. 이제 먼저 고추밭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고추밭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석회를 뿌리고 퇴비, 복합비료, 미량 요소를 순서대로 넣습니다. 이 석회, 퇴비, 복합비료를 뿌리는 시간 흐름표를 정리한 건데요. 이제 먼저 석회와 퇴비는 사실 충분한 토양의 개량, 안정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일찍 땅이 얼기 전 가을에 미리 뿌려놓으시면 좋고요. 하지만 지금 2월 말 3월 초로 이 정식까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석회는 정식 6주 전까지 12 로터리를 권장을 드리고요. 이제 물론 자료마다 정식 2, 3주 전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 퇴비와 복합비료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정식 6주 전까지 시비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석회 시비 2주 후에 퇴비를 뿌리고요. 늦어도 정식 3주 전까지는 퇴비 시비를 완료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퇴비 시비 후에 1에서 2주일 있다가 이제 복합비료를 시비를 하시는데, 복합비료는 정식 10일에서 15일, 늦어도 7일 전까지는 시비해서 멀칭을 하시고 지온을 확보할 시간도 갖고 혹시 모를 가스 피해에도 대비합니다. 이제 물론 관행적으로 시간이 촉박해서 석회, 퇴비, 복합비료를 한 번에 넣고 로터리를 하시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석회를 먼저 넣으시고 퇴비와 복합비료를 같이 넣기도 합니다. 이제 물론 정식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면 이렇게 넣으셔도 큰 피해가 없고 생육에 큰 문제가 없기도 합니다. 다만 안정성과 양분의 효율 등 성공 농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비 순서를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석회 시비의 중요성입니다. 이 고추는 칼슘 공급이 매우 중요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칼슘 공급과 이 칼슘의 흡수를 위해서 토양 산도를 개량시켜야 하는데요. 토양 산도가 낮으면 칼슘뿐만 아니라 다른 양분들의 흡수도 불량해지고요. 이 미생물 활동이 억제되고 이 토양 병원균 활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토양 산도가 낮다면 반드시 석회질 비료를 넣어야 합니다. 이 석회 시비를 위해서는 토양 분석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 처방 전에 소석회와 석회고토 시비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 소석회는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토양 산도를 올려주고요. 이 석회고토는 안정적으로 천천히 그리고 보다 오랜 기간 산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석회고토는 안정적이고 오랜 기간 산도를 유지시켜 주지만 좀 시간이 걸리고요. 상황에 따라서 수석회를 사용할지 석회고토를 사용할지 정리한 표입니다. 이 토양 산도가 5.0 이하로 이 산도가 많이 낮을 때는
이 정상 생육을 위해서 반드시 석회를 넣으셔야겠죠. 정식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아무래도 산도 교정 효과가 안정적이고 오래가는 석회고토 시비를 권장을 드리고요. 다만 정식까지 시간이 얼마 없다면 빠른 토양 산도 교정을 위해서 소석회를 시비합니다. 산도가 조금 낮을 때는 정식까지 시간이 충분하던 촉박하던 이 안정적인 석회고토 사용을 권장을 드리는데요. 이 토양 속 양분 균형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토양 분석 결과 토양 속 마그네슘 함량이 적정치보다 많이 높은 경우에는 석회고토 대신 소석회 사용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석회를 아예 안 뿌렸는데 토양 분석도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으시겠죠. 뭐 이럴 때는 300평당 100에서 200kg의 석회질 비료를 어림잡아서 뿌려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뭐 이는 일반 노지 토양 기준이고요. 하우스 토양의 경우 뭐 노지와 달리 토양이 이제 산성화가 되지 않고 알칼리 토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토양 분석을 실시하시고 석회질 비료를 살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석회 비료 사용 시 주의사항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석회질 비료는 단독 시비가 원칙이고 2주가량이 지나서 퇴비나 복합 비료를 뿌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다음은 퇴비 시비입니다. 이 퇴비 공급의 목적은 유기물 공급인데요. 사실 예전 화학 비료가 널리 사용되기 전 이 퇴비는 양분 공급의 목적이 컸습니다. 다만 이제 화학 비료가 등장한 이후 양분을 공급하고 수확량을 더 올리는 역할은 비료가 하게 됩니다. 즉 퇴비 등 유기물 공급은 양분 공급보다는 이 토양 개량을 시키는 목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이 유기물 공급을 잘 해야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토양 속 유용 미생물 활성화도 되고요. 물론 양분도 공급이 됩니다. 하지만 퇴비를 이제 너무 많이 뿌려서 문제죠. 보통 많은 농가분들께서 가축분 퇴비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표와 같이 양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퇴비의 사용은 토양 속 양분이 과다하게 되고요. 이 많은 양의 퇴비를 계속해서 매년 넣으시면 또 인산이 과다하게 집착되고 양분 불균형으로 생육 중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퇴비 시비 중 가장 큰 문제가 미부숙 퇴비죠. 지금도 제가 현장에 돌아다니다 보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날 정도의 퇴비를 시비하시는 경우를 아직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비는 아무리 일찍 뿌리셔도 토양 속에서 부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양을 망치게 됩니다. 이 미부숙 유기물은 당장 눈으로 보이는 가스 피해도 문제이지만 가스 피해가 나지 않더라도 뿌리활착 불량, 이로 인한 부진한 초세, 그리고 각종 병해충도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미부숙 유기물 피해 사례를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퇴비가 아니더라도 이 미부숙된 유기물을 잘못 넣으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수순이 예. 안 나와. 이거 타는 것은 없잖아요. 4월 27일? 8일? 27일? 예. 안 크네요, 이 고추가. 예. 그 좀 원인이 좀 먼 것 같아요, 이게 고추가 이렇게. 내 생각에는, 예. 퇴비를 잘못한 것 같아, 퇴비. 퇴비를. 예. 그러니까 정확히 유박 쓰신 거죠, 유박? 예, 유박. 유박을 쓰셨고. 복합하고. 예, 복합하고. 그냥 일반 거름. 예, 일반 예. 복합 비료하고 뭐, 유박 비료. 유박 비료고, 복합하고, 예. 고추박 거름 살짝 넣었지. 그러니까 지금 퇴비 대용으로 유박을 넣으신 거예요. 예. 물론 유박이 이제 품질 좋은 유박들도 있는데 아니, 이렇게 유박이 내가 예. 하우스에서 했는데, 예. 가스라고 차더라고. 입이 아. 끝에가 타더라고. 아까 촉진제도 줘보고, 이거 살려보려고 막 살려보려고. 뭐 영양제도 줘주시고. 영양제도 막 줘보고 안 돼. 예, 이처럼 아무리 좋은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셔도 이처럼 잘못된 유기물을 공급하시면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이 보통 퇴비 사용 시기를 정식 2에서 4주 전이라고 안내되기도 하지만 이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가능하시면 퇴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더 빨리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 기본적으로 석회와 같이 시비하는 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퇴비와 복합 비료를 같이 살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식일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렇게 하시면 이 가스 발생으로 활착이 지연되고 심하면 가스 피해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따로 시비해 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축분 종류마다 양분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량 조절이 필요하고요. 이 토양 산도가 높을 때 특히 토양 산도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더욱더 과다 사용은 피하셔야 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 코리아그로 밑거름 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비를 대체해서 더블인 공급입니다. 물론 더블인도 석회와 혼용 시비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퇴비와 달리 복합 비료와 함께 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식까지 시간이 얼마 없더라도 석회를 시비하시고
2주간의 시간을 갖고 더블인과 복합 비료를 함께 넣고 바짝만을 하시고 바로 정식하실 수 있습니다. 200평의 내포 시비로 퇴비를 대체하고요. 적은 사용량으로 인건비 절감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미부숙 유기물 사용에 의한 가스 피해는 물론 잡초 및 각종 병해충 등의 부작용을 감소시켜주고요. 이제 해조 성분 함유로 초기 생육, 뿌리 발달에 효과적입니다. 더블리는 뿌리인데 뿌리가 뻗었는데도 불구하고 뿌리가 죽지 않고 상하지 않고 저렇게 하얗게 뻗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보셔봐. 이 더블리는 핀 뿌린 자리거든요. 이 새카만 게 지금 뿌리 옆에 뿌리가 위로 뻗어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게 다 더블린 뿌린 거예요. 여기도 보다시피 보시면 까만 비료 알갱이 보이시죠? 이렇게 뿌리가 뻗고 상하지도 않고. 잡초는 각종 병해충의 매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내작물이 먹어야 할 양수분을 뺏어가는 존재인데요. 일반 부숙이 덜 된 퇴비나 유박 사용 대신 이 더블인을 사용하시는 경우 잡초 발생량도 훨씬 줄어듭니다. 어떻게 좀 풀이 이렇게 하나도 없다. 응. 이 집도 풀이 하나도 없네. 구화를 이렇게 메고 이제 근데 언니도 그 저기 탭이 퇴비를 쓰니까 나 그거를 또 신기하더라. 그쵸. 이 속에도 어찌게 메었는가. 그래. 그게 없어. 맞네. 풀이 이 안에 풀이 잘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지금 어떻게 이걸 메고 다니겠어요? 그냥 큰 풀 하나씩만 메는데 없어요. 전혀. 혹시 그 퇴비 대신 네. 더블링을 사용해서 네. 제가 듣기로 잡초나 네. 풀이나 이런 그 해충이 좀 없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사실인가요? 예, 사실에 보다시피 바닥이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네. 제일로 좋은 것이 해충이 안 달라들더라고요. 그래, 이거 날파리 같은 거 지금 엄청 날라다닐 텐데 예. 그런 것이 없고. 확실히 이제 잡초도 좀 나긴 나는데 확실히 전에보다 네. 훨씬 덜 나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단해. 해보니까 예. 풀이 안 나고 잡초가 풀이 안 나. 그쯤 이쯤 되면 엄청 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참풀이야. 큰 풀만 그게. 있지 네. 참풀은 나들 안 해. 그게 더블인 효과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로도 그걸 쓸만해요. 숨겨놓고 저 밑에 사람 똑같은 제초들을 했는데 네. 엄청 난다고 지금. 예, 맞아요. 예, 확실해요. 근데 풀이 안 나. 다음은 엔텍입니다. 지금은 이상기후 시대로 기존 일반 비료처럼 질소가 빠르게 공급되는 비료보다 안정적으로 천천히 공급되는 비료를 사용하시는 게 이 불량한 기후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데요. 일반적인 화학 비료는 질소의 반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시비한 초기에는 필요 이상으로 질소를 과잉 흡수하게 되고요. 이제 또 금방 토양에서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다시 추비를 주면 마찬가지로 질소의 반응이 빨라서 또 과잉을 흡수하게 되고 다시 또 토양에서 부족한 상태가 되어서 즉 양분의 과잉과 부족이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화학 비료로도 적절한 사용량이나 적절한 사용 시기를 잘 지켜주시면 안정적으로 생육이 가능합니다. 물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원효성 비료 사용을 권장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이러한 양분의 과부족은 각종 병은 물론 이상기후를 극복하는 데 이제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코리아그로는 복합 비료를 대체해서 엔텍 사용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합 비료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퇴비 함께 넣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너무 일찍 뿌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비료에 함유된 비료는 작기중보단 덜하겠지만 토양에서 계속해서 반응과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일찍 비료를 시비하신 경우에는 정식기에 가서 양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너무 깊게 넣지 않기입니다. 일반적인 화학 비료들은 이제 유효기간이 30일이 채 되지 않고 또 기상 상태에 따라서 20일을 넘기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때까지 뿌리를 얼마나 깊게 뻗을 수 있을까요? 이제 복합 비료를 넣고 너무 깊게 가시면 식물이 먹지 못하고 이제 버려지기 때문에 너무 깊게 넣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밑거름의 중요한 석회, 퇴비, 복합 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미량요소입니다. 이제 식물이 필요한 필수 성분 중에는 여러 종류의 미량요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토양은 봉소를 제외하고는 다른 미량요소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봉사 12 정도를 제외하고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밭에서 농사를 짓고 또 다량 원소 위주로 양분을 공급하다 보면 토양의 양분 균형이 깨지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토양에 미량 요소를 보충해 주시면 수확량과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에 마지막 퍼즐로 저희는 이제 미량 요소 공급으로서 하이그린 11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 모든 필수 미량 요소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높은 마그네슘 함량으로 광합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특히 콜로이드 규산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고온기 식물체 체온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고추 재배 밑거름으로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고 수준의 작황을 위한 투자로 바사코트입니다. 6개월간 11가지 필수 성분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데요. 송곡 농사를 위해서 초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많은 농가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이 농가가 직접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왼쪽의 무처리구와 오른쪽 바사코트 처리구를 보시면 극명한 생육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포장의 사진인데요. 여기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바사코트 파구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고요. 다만 파구 처리 작업이 여의치 않으신 경우나 바사코트 사용량을 늘리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두둑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밑거름으로 해서 고추 성공 농사 사례는 저희 채널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이미 소개를 해드렸고요. 가장 최근인 2025년의 사례를 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도 포천, 예. 예, 좀 거의 최북부 지역인데요. 100평, 1,400평 정도 될 거예요. 1,200~300평 정도. 예, 예. 뭐 저희 프로그램이죠. 더블인엔텍 하이그린 예. 바사코트를 예. 지금 보니까 예. 이 두둑자리에만 이렇게 쭉 뿌리셨네요. 예, 예. 두둑자리에만 뿌리시고. 예. 예, 저희가 이제 하도 잎으로 다 가려서 안 보여갖고 예, 한 주만 잎을 좀 제거해봤어요. 예. 엄청 많이 달렸죠? 예. 엄청 많이 달렸고 예. 지금 뭐 일자 유인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옆으로 넓게 벌린 건데 예, 수세가 엄청난 상태에서 벌써 키도 이렇게 예. 선생님 키만큼 좀만 더 있으면 크겠네요. 오늘 10월 16일이거든요. 예, 10월 예. 중순이 됐는데 예.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중순이 되니까 상단부가 빨갛게 변했네요.